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법원에 출석해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며 그분에 대한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쟁점은 무엇일지 오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그럴 전망인데요. 오늘 오전에 했었던 그런 발언들 저희가 모아봤는데 함께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장에 횡령, 배임, 뇌물 공여 혐의 이렇게 세 가지 적시됐는데요. 전부 다 부인하시는 겁니다.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 검찰이 좀 부적절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입장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검찰도 검찰의 입장이 있으니까 서로 법원에서 열심히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겠습니다. 오늘 주로 다투실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오셨어요? 저는 저의 진실을 가지고 검찰과 다투겠습니다. 예, 김만배 씨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들으신 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과 김만배 씨 측의 어떤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오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께서 말씀 주신다면요. 예, 우선 이게 이제 12일 날 오후 5시에 검찰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오늘 이제 그 영장 심사가 있었던 겁니다, 오전에. 그래서 이제 2시간 반 가량 진행이 됐었고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검찰 측과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 어느 쪽 이야기가 더 타당하느냐를 보고 이제 법원에서 결국에는 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텐데 네.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범죄에 혐의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만 발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도로 소명이 됐는지 여부가 아마 판단이 됐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검찰에서 범죄 사실로 들고 있는 게 4가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 가지는 이제 이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서 이 사업협약서에 민간이 초과이익을 가져가는 경우에 그걸 환수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넣을 수도 있는데 삭제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 1,100억 상당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인데 이 부분을 다른 민간인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업무상 배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이런 도와주는 대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 자체를 도와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25%를 이제 약속을 했다가 그게 예. 이제 지난해 10월에는 700억 정도로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럼 이제 뇌물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뇌물 공여 혐의 하나를 또 봤었고 예. 이제 곽상도원 아들에게 50억 원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뇌물이라고 판단을 해서 뇌물 공여죄로 혐의를 하나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 공여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이 473억을 지금 회사 화천대유로부터 빌렸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473억 중에 이 사용처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게 55억 원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55억 원 정도는 그러면 횡령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럼 화천대유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업무상 횡령 이렇게 해서 4가지 범죄 사실을 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소명이 됐다라는 것을 법원에 충분히 이제 주장을 했을 것이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혐의 자체가 지금 실질과 좀 다른 부분이 많고 특히나 이게 지금 이런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근거가 검찰에서 구성하는 근거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이 녹취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녹취록 자체가 편집이 되어 있는 녹취록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말한 취지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마 오늘 저녁 정도에 이제 좀 이르면 오늘 저녁 좀 늦으면 새벽 정도에 판단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결과를 조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장 심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겠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설을 김성수 변호사께서 해주셨습니다. 저희 사건 큐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 잠시 소개해드리고 저희 준비한 내용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캠프 해단식을 오늘 가졌고 저희가 앞서서 코로나 대담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잠시 전달해 드렸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저에게 잡힌 내용은
이낙연 전 대표의 상세한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요. 꿈을 향한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면서 지지자들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길이 끝나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면서 이정표 없는 여행이 되겠지만 새로운 항해를 기꺼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동지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일시적으로 경쟁할 수는 있으나 다시 하나의 강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향후 대선을 위한 민주당 원팀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 캠프의 어떤 공동 선대위원장을 통상적으로 같이 경선 레이스에 뛰었던 예비 후보들이 맡곤 하는데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두 사람이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어떤 갈등을 봉합하게 되는 계기를 가진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들도 현장에선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은 아직 지금 저희가 잡히는 게 없고요. 캠프 해단식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했던 언급들을 위주로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정의 골이라는 걸 좀 생각한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정도만 일단 전해드리고 저희 사건 큐브 주요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성수 변호사께서 영장실질심사의 주요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 요목조목 짚어주셨는데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그렇다면 얼마나 있겠는가? 그 부분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김만배 씨 쪽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방어권 보장에 대한 측면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절차적 문제나 어떤 부실한 범죄 사실 증명에 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 지점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은 김만배 씨 측에서 이제 방어권 보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들고 있는 근거가 이 녹취록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녹취록을 보지도 못했고 또 녹음 파일의 경우에도 이제 일부 편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이 피의자 쪽에서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방어권 보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지금 범죄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전달한 50억이 뇌물이라는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나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 피해자로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 이렇게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혐의가 만약에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법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본다면 영장이 청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발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다른 어떤 건들과 사건들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근데 그 영장 실질심사 시간이라는 게 2시간 반 정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싶거든요. 어떻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 평론가께서는. 네, 10시 반에 출석이 이제 1시 정도에 끝났으니까 2시간 반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짧게 끝났다는 것은 검찰이 준비를 잘 했다라거나 또는 반대로 정말 부실했다거나 두 개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김만배 씨를 소환했을 때 이 대질 시간 1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큰 설계자라고 보기 어렵고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일부 설계에 참여했었던 유동규 씨는 48시간 이제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큰 부분은 이제 김만배 씨에게 있는데 이 조사한 시간도 훨씬 더 적고 그 영장 실심 시간도 적었다는 것은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검찰이 좀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소명할 만큼 검찰은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이 예. 입증이 되려면 영장이 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바로 기각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김만배 씨가 주장했었던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 방어권을 전혀 주지 않았다. 관련 조사에 대한 관련자에 대한 대질 신문도 한 번 없었다. 예. 소환 조사도 없었다. 이런 것이 모두 증명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김만배 씨가 모두 무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뭐야 데려갔는데 아무 죄도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예. 다시 한번 소환하고 다시 한번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또 청구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한 번 기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겐 다른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목조목 일단 김만배 씨는 들어가면서 또는 나오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예. 뇌물성 50억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들 같은 병채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조카다. 굉장히 아끼는데 말할 수 없는 병명이고 후에 소명이 되면은 예. 이해하실 것이다라고 이 부분 얘기를 했었고 또 최초에 유동규 씨와 공모해서 초과 수익을 성남 씨가 환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지 않고 그분을 끊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애초에 설계 자체가 민이 다 하던 것을 성남 씨가 뒤늦게 들어와서 일정 부분을 가져가겠다고 한 고정이익이 있었고 그 고정이익은 충분히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말한 그 최대 치적 사업이 맞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 말에 더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빙성 또는 신뢰의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영장이 실질적으로 발부되는지 발부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영장 발부 여부는 이제 오늘 밤 늦게라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또 다른 쟁점이라는 것은 바로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 문제.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오늘 법원에 출석해서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신빙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록 신빙성 문제 계속 제기하셨는데 오늘도 다투실 건가요? 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아니 한번 그분은 전혀 없고요. 예,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아니 뭐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이에요. 예, 사실 녹취록을 둘러싸고 뭐 녹취의 배경이라든지 녹취록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 더 짚어볼 부분은 녹취되는 줄 알면서도 왜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인가, 거짓을 흘렸는가 이 대목도 사실은 많은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계좌 추적이나 이런 정황들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언급을 김만배 씨가 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 불법성이 있는 말씀들인데 뭐 로비 정황들이 있는 말들인데 그런 말씀을 녹취되는 걸 알면서도 그럼 왜 하신 거예요? 계좌 추적이나 이런 정황들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천화동인에서 대연 473억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초기 운영비나 또 운영하는 과정에 빌려온 돈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계좌를 통해서 다 밝혀졌고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예, 녹취록에 대한 어떤 해명이랄까요? 그 부분을 들어봤는데 특정 의도를 갖고 녹취를 했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녹취록이 뭐 아예 없는 걸 또 만들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녹취록 신빙성에 대한 공방은 뭐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이 녹취록 자체가 일단은 뭐 이제 속기사 분들이 제작을 한 거라고 한다면 예. 음성 파일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지 그걸 이제 허위로 작성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녹취록 자체는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김만배 씨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일부만 이제 좀 편집을 해서 음성 파일 자체를 편집을 해서 주거나 아니면 녹취록을 이제 받은 다음에 그 부분 중에 일부만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좀 의도가 좀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김만배 씨 측에서는 녹취록 자체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재판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녹취록 자체만 가지고는 증거 능력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없는 좀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네네.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더 이제 추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관련자들의 이야기라도 좀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이런 녹취록에 부합하는 이 단서를 가지고 부합하는 객관적 사실이라든지 주변인들의 이런 뭐 자술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재판을 준비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선은 김만배 씨가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걸 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장을 예. 청구를 한 것이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사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수사 진행 과정에서 또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어디까지 이제 관련자들 즉
어느 윗선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김만배 씨는 이재명 지사와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을 했습니다. 어떤 언급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이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차. 이재명 지사와는 케미가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신지 다시 한번 좀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일 짚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만배 씨에 집중을 해봤습니다.